결국에 유기물이 하는 일이, 유기물은 도대체 몇 퍼센트를 유지해야 되느냐, 고구마의 근이 굉장히 쉽게 자랄 수 있습니다. 지수가 안 되는 토양에서는 이런 먹태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 야라 박세진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구마 농사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토양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환경, 건전한 종순, 병해충 예방, 토양 관리, 비료 관리 다 농사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고구마뿐만 아니라 모든 농사에는 이런 5가지 요소들이 수확량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비료 관리 부분이랑 토양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비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토양 관리를 해야지 고구마 농사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료 관리 부분, 시기별 고구마의 필요 양분, 초기에는 질소가 많이 필요하고 후기에는 질소 억제하고 칼륨을 많이 넣어줘야 된다, 이런 거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 고구마 45일의 법칙, 궁금하신 내용은 그 전 시간에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시간은 이제 토양 관리에 대해서, 토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검정을 왜 해야 되는지, 한 손에 잡히는 상품성 있는 둥근 모양이 이쁜 고구마는 어떻게 생산할 수 있는지, 고구마의 가뭄 반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TR율이라고 되게 어려운 표현을 적어 놓긴 했는데 고구마의 지상부를 무작정 억제하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비료 관리 부분은 전 슬라이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토양 검정 자료죠. 산도, 유기물 함량, 유효 인산 함량, 칼륨, 칼슘, 마그네슘의 함량, 그리고 전기 전도도, 토양 내 전기 전도도까지 이렇게 측정을 해주고요. 이거 지역마다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시료를 가지고 가면은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서 토양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 중에서 특히나 고구마 하시는 분들이 유익 있게 봐주셔야 하는 내용은 토양의 산도, pH죠. 그리고 유기물의 함량, 그리고 인산의 함량과 전기 전도도를 좀 관심 있게 봐주셔야 합니다. pH 부분입니다. 간혹 이제 pH가 낮으면 농사가 안 돼 라고 하시는데, 산성 물질의 독이 땅을 망치고 작물에 들어가서 작물을 병 걸리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토양 산도는 양분의 흡수율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질소 정도 볼까요? 한 6에서부터 8까지는 굉장히 두꺼운 발을 형성하고 있는데, 8 이상으로 산도가 높아질 때나 6 이하로 산도가 낮아질 때는 바가 점점 좁아진다. 좁아진다는 의미는 흡수율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질소부터 몰리브덴까지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고구마를 키울 때는 적정 토양 산도를 흔히들 저희가 4.5에서 7 정도, 고구마는 아무 땅에서나 잘 자란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토양의 양분 이용도를 고려했을 때 아무리 고구마라고 하더라도 5.5에서 6.5, 토양 산도 5.5에서 6.5 정도는 맞춰주시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토양의 산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당연히 석회의 시용이랑 관련이 되어 있겠죠. 유기물 부분입니다. 이 그래프는 굉장히 간단한 그래프인데요.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토양 내 질소 함량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유기물이 하는 일이 질소 등의 양분을 잡아주는 보비력이라고 하죠. 그 역할과 그 토양 내 수분을 잡아주는 보수력이라고 합니다. 보비력과 보수력을 높이는 역할, 그리고 토양의 물리성, 통기성이라든가 배수성, 물리성들을 개량해주는 역할을 유기물이 하니까요. 읽어볼까요? 적당한 양의 유기물을 사용했을 때 토양의 물리성 및 보수성과 보비성이 높아져서 작물 생육에 유리하지만 유기물을 과용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습해, 이 습해라는 건 물 빠짐이 나빠지니까 그만큼 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토뿐만이 아니라 점토보다도 유기물이 물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훨씬 더 높으니까요. 습해 우려가 있으면서 토양의 이씨가 증가한다. 이씨는 결국에 토양 내 양분의 함량이랑 영향이 있는데요. 유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분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높아지니까 이 양분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 강해졌을 땐 또 이제 역삼투압 현상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양분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 정도만 저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기물은 도대체 몇 퍼센트를 유지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뒤에 자료가 나오긴 하겠지만 3에서 5% 정도를 이제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검정의 중요성에서 이제 유기물과 이씨 부분 읽어줘야 될 것 같은데, 유기물이 과잉십이 된 토양에는 아무래도 양분의 집적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이씨가 높아지게 된다. 이씨가 높으면 토양 내 양분이 많은 거 아니냐라고 좋아하실 수 있는데, 사실 토양 내 양분이 무분별하게 많은 게 좋은 점은 아니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토양이 인산이랑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산하면은 또 저희가 계속 강조했었던 불용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구마 얘기는 아닌데 실제로 국가에서 권장하라는 게 바로 이제 킬레이트 형태의 비료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인산의 불용화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뭐 저번 시간, 아주 옛날 시간에 저희가 인산 배웠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폴리인산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그걸 킬레이트랑 이제 비교도 했었어요. 그래서 킬레이트 형태가 되면은 양이온의 흡수율도 높아지고 인산 자체의 불용화도 덜하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사실 킬레이트제, 폴리인산 부분이라고 저희가 살짝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유기물 중 퇴비를 많이 과용한 토양은 염류 집적이나 인산 집적이 많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 킬레이트된 형태의 인산을 공급을 해야 한다. 뭐 콕 집어서 말하면 결국에 폴리인산 형태의 인산을 공급을 해야지 토양 이씨가 너무나 높아지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양 검정하고 난 다음에 토양 개량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요 방향이 맞고 요 방향이 틀리다는 겁니다. 요 방향부터 볼까요? 유기물이랑 퇴비랑 석회 공급하시고 밑거름 하신 다음에 정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걸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기물이랑 퇴비랑 석회랑 밑거름을 동시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문제는 바로 석회입니다. 석회와 이제 질산태 형태가 아닌 암모니아태나 요소태 형태의 질소질 비료가 같이 공급이 됐을 땐 질소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소가스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죠. 질소질의 낭비뿐만이 아니라 토양 내 무익한 해로운 균의 번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건 질소질 낭비가 제일 심하고, 그리고 땅에서 이제 기화하는 형태에서 작물에 데미지를 입힐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밑거름과 석회를 동시에 하시는 건 좋지 않다. 유기물 퇴비 석회를 먼저 하시고 시간 지난 후에 밑거름을 시비를 하시고 그 후에 정식을 하시라라고 권장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둥근 고구마 생산, 모양이 참 예쁩니다. 이 부분 고구마 모양 참 예쁜데요. 이런 고구마는 어떻게 만드냐? 고구마의 모양은 고구마의 품종, 그리고 토양의 통기성, 토양의 단단함으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토양의 물리성을 저희가 구분하는 형태인데요. 점토랑 실트랑 모래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요. 모래 함량이 높아질수록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토 함량이 낮아질수록 통기성과 배수성이 좋아집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모래 함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물도 잘 빠질 거고, 구멍도 많으니까 토양 내 공기도 잘 통할 거고요. 아무래도 점토 같은 경우는 모래보다 훨씬 더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으니까 점토 함량이 낮아지는 게 통기성과 배수성이 좋겠죠. 그래서 통기성과 배수성이 안 좋을 경우에는 두둑을 높게 만드시거나 배수로를 열심히 파셔가지고 배수도 잘 되게 하고, 그래야지 이제 또 침수 피해가 안 나니까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고구마를 모래 함량이 높은 곳에서 길러야 되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모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고구마의 근이 굉장히 쉽게 자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단단하게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쉽게 자랄 수 있어서 고구마의 근이 쉽게 자라면서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여주나 이천 같은 마사토라고 하죠. 사토의 함량이 조금 많은 지역에는 일부러 롤러를 이용해 가지고 고구마 정식 전에 고구마를 정식하는 게 필지의 땅을 단단히 다져 가지고 둥근 고구마를 형성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엔 검은 반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저희가 이제 먹태라고 현장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양이 너무 습하거나 배수가 안 되는 토양에서는 이런 먹태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럼 결국에 막으려면은 아무래도 배수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사토 함량이 조금 더 높은 토양을 선택을 하시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두둑을 높게 가신다거나, 아니면 배수로를 잘 정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양분으로 저희가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스킨 피니쉬, 표피의 상태랑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칼슘과 인산의 공급이 먹태 방지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수확 이후에 고구마 순이 부식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순치는 기계로 순친 다음에 땅 밑에 이제 긁어주는 땅속 채취기라고 하죠. 그걸로 이제 고구마 위로 올려가지고 고구마 담는 형태로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친순이 필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이제 부식되지 않고 필지에 계속 남아져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생기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제 TR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R률은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 탑과 루트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지상부와 지하부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연면적 지수랑도 연관이 있는 건데요. 흔히들 말씀하실 때 지상부가 안 자라야지 무조건 지하부가 많이 맺히고 많이 자란다라고 하시는데 틀린 얘기죠. 고구마는 뿌리를 통해서도 양분을 흡수를 하지만 그것이 메인이 아니라 사실 모든 식물들의 메인은 광합성 작용입니다. 광합성을 하는 것은 뿌리가 아니라 잎이죠. 지상부죠. 지하부가 아니라 지상부입니다. 그러니까 적량의 그러니까 최적의 수확량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상부, 광합성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지상부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TR률을 고려해서 적당한 입수를 확보해야 되고 적당한 입수를 확보해서 충분히 광합성이 많이 되어야지 광합성 대사산물이 생성이 되고 그것이 뿌리로 내려가서 고구마 모양도 이뻐지고 고구마 색깔도 이뻐지고 고구마도 많이 달리게 된다. 실제로 그림으로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것이 TR률이 적당하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이것은 이제 지상부가 너무 빈약하고요. 지상부가 너무나 지금 과범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적당한 TR률 조정을 위해서도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죠. 질소와 칼륨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가뭄 이후 후반기 고구마가 생성되는 45일 이후에 질소의 과잉 공급은 이제 과범무 현상으로 이어지니까 땅에 있는 질소가 남지 않게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질소가 바로 질산지 질소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합성량, 호흡량, 뭐 순생산량 나오는데 어쨌건 최적 연면적 지수가 요쯤이라는 거예요. 예. 최적 연면적 지수가 순생산량이 떨어지지 않는 요 지점이라는 거고 요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상부의 세력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잎이 땅을 덮어주고 있지만 다른 골과는 닿지 않아서 웃자라지 않은 상태를 저희는 최적의 연면적 지수, 고구마 연면적 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고구마 농사를 잘 짓는 토양 관리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뭐 토양 검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토양 검정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점 말씀드렸고 먹태를 예방하는 법, 둥근 고구마를 생산하는 법 그리고 어느 정도 지상부의 세력을 확보해야 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